하지 않고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벌을 볼 때는 내검을 합니다. 내검을 하는데 그 내검의 주기는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을도 당연히 가을에 어울리는 내검 주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겨울 내검 주기 없습니다. 왜냐? 내검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내검하시는 거는 그냥 이제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거 혹은 돈을 내 밭에다가 뿌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내검을 하면 할수록 벌들은 스트레스 받고 노동량이 늘어나가지고 수명이 짧아질 거기 때문에 겨울엔 내검을 안 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봄이 되면 이제 봄벌 깨우고 뭐 저기 이 산란 받고 하면서 그 산란 받는 기간 동안은 산란 주기에 맞춰서 거의 2, 3주에 한 번 내검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산란을 다 받고 번식기와 유밀기가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대를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검을 실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왕대를 잘라준다는 목적 하나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어, 사람이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을 일하다 보면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봄 유밀기가 되면은 내검 기간은 그만큼 일주일 정도로 짧아지게 된다. 그 유밀기와 번식기를 지나고 나면 여름이 찾아옵니다. 여름이 되면 그때부터 내검 주기는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도 굉장히 길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주에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번식기가 끝났기 때문에 산란이 점차 줄어듭니다. 점차 줄어들고 벌들이 더워서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벌이 늘어난다고 착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뚜껑 열어서 소비 더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놔두고 약을 치는 데만 전념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벌뚜껑을 약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열어보겠지만 내검 자체는 거의 안 하는 시기다. 안에 뭘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시기다. 하지만 여름에는 저기 분봉을 하기 때문에 분봉군 관리는 또 들어가야 되는 시기고 분봉군 관리도 똑같이 뭐 한 2주에 한 번 보는 정도 요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여름은 대략 2주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가을이 찾아옵니다. 딱 지금이죠. 지금 이제 내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릴 건데 이 시기는 내검 주기는 2주에서 3주 사이로 잡습니다. 자, 2주째 할까, 3주째 할까, 요거를 가늠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2주 넘어서 3주 될 즈음 언젠가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봉군은 너무 자주 열면 내부 온도 조절을 저해받습니다. 봉군이라는 게 항상 벌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벌 자신이 차지한 공간을 데움으로 인해서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봉구는 우리가 소비를 이렇게 쫙쫙쫙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 이 소비, 이 소비, 혹은 이면, 저면, 요면, 저면, 다 온도가 달라요. 거기 붙어 있는 벌과 그 소비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벌들이 육아를 해야 되고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30도에서 35도 요 선으로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봉군의 심부랑 이 봉군 가장 바깥 소비의 온도랑 항상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봉군이라는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벌들은 자기가 봉군에 속한 그 공간, 딱 내가 있는 그 공간을 데우는 데 전념을 합니다. 그 데운다기보다는 그 공간의 온도를 맞추는 데 전념을 해요. 애초에 사람처럼 온도를 뗄 수도 없어서 모든 공간을 데우고 온도를 맞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내가 차지하는 공간을 온도 조절해야지 수명이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가 있는 공간에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열어 제낄 때마다 봉분 안의 온도가 변하겠죠. 한여름에 열어 제끼면 봉분이 더워질 거예요. 한겨울에 열어 제끼면 봉분이 추워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얘네들은 자기들 노동력을 더해서 계속 온도를 35도 선 여기에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저해받게 됩니다. 우리가 열 때마다. 두 번째로 너무 자주 열게 되면은 봉군이 불안을 느낍니다. 실제로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열면 그 집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양봉벌은
집을 버리는 습성이 극히 제한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열어도 안 도망가니까 그냥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벌의 탄생,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벌의 탄생 주기는 3주입니다. 자, 일벌이 알에서 성충이 돼서 본계를 뚫고 나오기까지는, 우화하기까지는 3주가 걸립니다. 딱 21일이 걸려요. 따라서 3주 미만의 기간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얘가 이미 본계 안에 갇혀 있어요. 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벌의 숫자는 그대로겠죠. 3주 안에 열어보면. 얘네 본계 안에 갇혀 있는 애들이 비로소 한번 터져 나와야지 우리 눈에 벌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분명 번데기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많지만 아직 우리 눈에는 튀어나와서 벌이 늘어난 것처럼 절대 보이질 않아요. 얘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너무 내검을 자주 해봤자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도 없고 3주가 되기, 알 낳고 3주가 되기 전까지는 불어난 것도 우리가 목격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안 붙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3주 미만의 기간 동안 내검을 그냥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사람만 힘들고 또 벌은 벌대로 스트레스 받고 변화는 안 느껴지니까 나만 초조하고 요런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화분떡의 소비 기간도 대략 2, 3주가 걸립니다. 기똥차죠. 이게 화분떡을 처음에 이제 이용하신 선배님들이 한 3주, 벌이 3주 정도 걸려서 태어나니까 3주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 놓자라고 그냥 딱 하셨나 봐요. 이건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화분떡 소비 기간도 대략 2, 3주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 내검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주요 일이 화분떡 교체인데 화분떡을 아직 다 안 먹었는데 그 열어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떡 소비가 아직 안 되는 3주 미만의 기간은 또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유가 더 있겠지만, 일단 뭐 제가 생각나는 건 네 가지라서 네 가지 적었는데, 요런 네 가지 이유를 통해서 벌을 관리하실 때는 기술적으로는 가을 내검은 한 2주에서 3주 사이, 그냥 3주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때로 잡아서 2주를 초과하는 기간 언젠가에 이제 3주에 가까운 기간 언젠가에 내검을 하시는 게 가을 내검 주기를 잡는 가장 좋은 주기가 되겠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벌이 어차피 태어나는데 3주가 걸립니다. 어차피 3주 걸리는 거 그 전에 굳이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 임신한 걸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 임신했어요. 제가 아빠예요. 아기가 보고 싶다고. 야, 우리 이제 한 달 됐네? 나올래?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이제 반년 됐네? 나올래?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그러죠. 우리 아기 기다릴 때는 오롯이 10달을 기다려줘요. 왜냐? 10달을 기다려야만 우리 눈에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벌도 똑같습니다. 3주가 안 됐는데 괜히 우리가 벌통 열어서 나올래? 라고 한다고 절대 안 나옵니다. 3주를 기다려야만 오롯이 가시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검을 안 하고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좋다. 더불어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화분떡도 소비 기간이 대략 3주 되기 때문에 딱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내검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제 아까는 제가 주기 3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수내검을 하기보다는 표본을 보는 내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수내검이라는 거는 한 벌통에 모든 소비를 다 꺼내보는 걸 전수내검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표본만 보는 표본 내검을 하시면은 지금은 더 좋습니다. 항상 봉군을 관리하실 때는 전수내검을 하기보다는 요 표본 내검을 하시는 게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열어 젖힐 때마다 얘네들이 온도 관리를 새로 해줘야 되니까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소비를 벌리는 행위는 항상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시기에도 이제 그냥 전수내검보다는 표본내검을 하시는 게 요 안에 있는 봉개 안에 들어있는 번데기 같은 애들 살려놓고 스트레스 안 주고 이게 좋기 때문에 다 벌통 열었다고 소비 막 7장부터 첫 번째 장까지 싹 다 눈으로 보고 여왕벌 찾고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표본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이유는 자 설명을 드렸네요. 이유 적어놓고 설명을 드렸네. 뭐 개별적 온도 조절을 하고 소비장이 열 때마다 소비 온도 조절을 새로 해야 되고 이거는 벌도 피곤하고 사람도 피곤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수 내검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열어가지고 벌통을 열어서 일단 봉개를 젖혀주세요. 봉개를 젖히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우리나라는 대부분 벌통을 다 채우질 않고 빈 공간을 놔둔 상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항상 있어요. 그럼 그 빈 공간은 격리판이나 사양기로 막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빈 공간을 봐주세요. 빈 공간을 봤을 때 벌이 많이 와 있다. 벌이 와 있으면은 일단은 축소가 어느 정도 돼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로 볼 거는 빈 공간에 있는 벌들이 퍼져 있냐 넘쳐 있냐를 봐주셔야 돼요. 벌들이 그냥 널찍이 떨어진 상태로 어디 지들 맘대로 벽이나 바닥에 다닥다닥 아무렇게나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건 더워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좋은 상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빈 공간을 봤는데 사양기나 격리판 쪽으로 벌들이 많이 붙어 있고 좀 응집력이 있게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건 벌이 넘쳐 있는 겁니다. 소비 공간이 모자라서 일벌들이 넘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내역봉들이. 그런 경우에는 벌 관리가 잘 됐다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돼 있는 걸 봐주시고, 어, 거기까지 확인하고 끝내셔도 돼요. 만약에 이제 잘 넘어와 있으면. 그럼 문제 없네 하고 덮으시면 됩니다. 근데 정 궁금하시다면은 격리판을 열어서 가장 바깥 소비를 봐주세요. 그 가장 바깥 소비에 벌이 얼마나 붙어 있나, 혹은 꿀이 차 있나, 뭐 산란이 나가 있나, 그런 걸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꿀이 많이, 이맘때는 꿀이 많이 차 있어야 돼요. 가장 바깥 소비는 꿀이 많이 차 있어. 오케이. 꿀이 많이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벌도 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는 벌이 덜 붙어 있어도 꿀이 차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요거를 벌려서 가장 바깥 소비의 안쪽을 봐주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바깥 소비 안쪽을 봤을 때 벌들이 산란도 쫙 해놓고 있고 먹이는 한 4분의 소비 상단의 4분의 1 정도 차 있고 벌도 그냥 한 장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응집력 있게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봉구는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 정도면. 저쪽 가장 마지막 벽에 붙은 소비 쪽까지 가면은 벌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 거기에도 화분이랑 먹이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벌이 이만큼 와가지고 마지막 소비 있는 데까지 산란을 해놓고 좀 벌도 한 장 될 정도로 싹 이렇게 착봉 잘 되게 붙어 있고 심지어는 넘쳐가지고 격리판 쪽으로 넘쳐서 붙어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굳이 전부 다 꺼내서 막 벌이 얼마나 붙어 있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봉군을 잘 돌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봉개가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착봉도 알아서 이루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전수내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수내검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왕벌을 굳이 찾고 싶어 하세요. 여왕벌을 찾아서 얘가 크기가 얼마나 크며, 뭐 날개는 안 구부러졌으며, 뭐 산란은 얼마나 잘하고 있으며, 이거를 여왕벌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려 그러십니다. 근데 양봉하면서 내검할 때 무조건 기피하셔야 될 거는 여왕벌 찾는 걸 기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왕벌은 이 몇만 마리 있는 봉군 중에서 딱 한 마리만 존재합니다. 그거 찾으려면은 정말 힘든 노력을 들이셔야 되고 시간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10통 볼 수 있는 걸 한 통밖에 못 보기 때문에 시간상에 일단 손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여왕벌을 찾는다고 그게 우리 자기 만족이지 여왕벌한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왕벌은 한 마리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숨어 다녀요. 일벌들이 숨겨주고 여왕벌도 숨으려 그러고 외부의 위협이 오면은 여왕벌은 일단 숨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들 입장에서 외부의 위협이에요. 그래서 여왕벌이 우리한테 노출된다는 게 봉군 전체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왕벌을 우리가 찾았어요. 눈으로 찾았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왕벌 살아있는 거 봤다 하고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다고 해가지고 얘가 진짜 막 뭐 몇 초에 하나씩 알 낳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 찾았다고 해서 얘가 병이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혹은 알 낳는 과정에서 지금 뭐 정액이 부족한지 풍족한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여왕벌을 찾는다는 행위는 그냥 찾는다 하나로 끝나고 우리가 내검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검할 때는. 따라서 여왕벌을 찾기 위한 행위는 절대 안 해도 되는 거고, 오히려 안 해야 하는 거고, 여왕벌을 찾기 위한 전수내검은 더더욱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보고 소비에 산란되어 있는 상태를 통해서 여왕벌의 건강 상태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한 10통 정도 이제 벌보태기를 해준다고 대략 10통 정도를 열어봤는데 봉군이 그중에 2개 정도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봉군들은 산란이 쫙 나가 있고 봉개가 이루어진 거에 뭐 어떤 소비는 봉개가 있고 그 주변으로 알도 있고 어떤 소비 화분도 채워놓고 막 알 애벌레 쫙쫙 나가 있고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산란해 놓은 개수도 많고 산란해 놓은 그 모양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산란해 놓은 면적과 얼마나 연속적으로 산란을 해놨냐, 동일한 면적에서 얼마나 빈틈없이 산란을 해놨냐, 이거를 토대로 여왕벌이 건강하게 산란하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면적이 넓고 연속적으로 산란을 잘 해놨을수록 그 여왕벌의 건강 상태가 좋고 벌들이 충실하게 잘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벌통에 문제가 없다는 걸 판단했습니다.